안녕하세요. 비버 챌린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버 챌린지를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버 챌린지를 하시려면 일단 내부 계획을 세우고 품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은 다 됐다고 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국민 검색 엔진 네이버에서 비버 챌린지를 검색해 주세요. 그럼 제휴의 웹사이트에 베브라스 코리아라는 비버 챌린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사이트가 나오죠. 주소를 직접 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참가 신청 기간이고요. 넉넉하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비버 챌린지는 현직 초중고 정보 교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버 챌린지를 하시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이름을 제 이름은 메일 주소를 이렇게 쳐주시고 비밀번호도 쳐주시고요. 서비스 약관 꼼꼼하게 읽어보고 동의를 해 주셔야겠죠. 가입하시고 메일 인증을 마치시면 회원 가입은 끝납니다. 어쨌든 회원 가입을 다 하신 분이라면 회원 가입한 주소와 비밀번호를 치고 접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여기 선생님 이름이 뜨겠죠. 참여하기에서 참가 신청을 들어가 주세요. 비버 챌린지는 현재 한 학생 코드 한 개당 3,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고요. 이 비용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버 챌린지 서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버 챌린지 코리아는 비영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 사본과 고유 번호증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영수증 관련 안내. 이제 참가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작성을 눌러주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는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요. 뭐를 받는 이유는요, 공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교육 이외의 분야에서 이 비버 챌린지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생년월일과 성별, 학년 그리고 그룹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 받는 이유는 이게 젠더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젠더 가까운 흐름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여학생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비버 챌린지도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성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역은 저는 인천이니까 인천으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구분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입니다. 연구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수요자 부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는 일반 학교의 학급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만 편성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이름은 비버초 이런 식으로 줄임말 쓰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공식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스 개인 번호를 써야 되는데 공교육 지도 교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자,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그룹 1 학생들이 290명이고요. 그리고 2 인원 학생이 150명, 그룹 3 인원이 220명입니다. 이게 지도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비버 챌린지 문제 자체를 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비버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문항을 학생들이 해결하고 선생님이 그 문항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정보교육이 이루어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사후 관리까지 해주신다는 전제하에 비버 챌린지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다 넣고 했으면 제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가 신청 완료. 참가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완료 전까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청구서를 눌러서 학교 이름 수정, 인천 석정초등학교, 그리고 날짜 수정 2019년 9월 17일 이렇게 눌러서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PDF로 저장을 하셔도 좋고, 프린트를 하셔서 스캔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통장 사본과 고유번호증 그리고 영수증 관련 안내 이렇게 뽑고 품위 올리시고, 이 서류를 가지고 지출 담당 행정주무관님 또는 행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 상태가 결제 대기 중에서 결제 완료로 바뀔 겁니다. 결제가 끝나고 나시면 이제부터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누르시면 학생 코드가 나와요. 학생 코드는 엑셀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잘라서 6학년 1반 6학년 1반 6학년 1반 요렇게 6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배정해서 드리면 될 거예요. 참여하기에서 체험하기로 들어가서 코드를 입력합니다.
아까 받았던 뭐 그런 코드를 하나 입력하셔도 되고요. 체험하기의 목표는 그냥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치는 건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버 챌린지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뭐 보통 난이도의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배경, 비버리아 피자 가게에는 작은 화덕이 있고 작아 보이진 않는데 요리사는 화덕을 이용해 한 번에 몇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화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 시간을 나타낸다.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음식, 한 번에 빵 3개를 만들거나 빵 1개와 큰 피자 1개를 만들거나 작은 피자 1개와 빵 2개를 만든다라는 거네요. 약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셔도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 이해가 목표는 아닙니다. 문제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옆에 가서 문제 이해는 도와드려야 돼요. 시험이고 뭐 평가고 경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 사고력을 컴퓨터과 개념과 연결시켜서 온전하게 컴퓨팅 사고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조리 시간은 작은 피자 10분, 큰 피자 15분, 빵 20분 뭐 이런 얘기군요. 예, 비버리아 피자 가게에는 손님 주문이 많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가능한 빨리 먹으려면 요리사가 화덕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을 영리하게 계획해야 한다. 빵과 피자는 순서에 관계없이 오븐에 넣을 수 있지만 각 음식은 완성될 때까지 화덕에 있어야 한다. 손님이 작은 피자 1개, 큰 피자 2개, 빵 4개를 주문하였다. 이 손님이 주문한 모든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은 얼마일까? 그러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게 작은 피자 1개랑 빵 2개 넣을 수 있죠. 빵 2개는 20분 동안 이렇게 구워지겠죠. 그럼 10분 있다가 작은 피자 1개 나오고 설명하려면 메모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제일 처음에 작은 피자 집어넣고 빵 넣고 빵 넣을까요? 10분 후 작은 피자 하나 완성되겠죠. 그리고 빵 이게 반 됐어요. 반 10분 남음. 그쵸? 그것도 10분 남음. 왜 10분 남았냐면 20분 됐다고 했으니까요. 20분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뭐 넣을까요? 지금 큰 피자는 못 넣으니까 또 빵 넣을까요? 빵 20분 남음. 그러면 또 10분 후 빵 2개 이렇게 완성됐죠. 그럼 빵 10분 남음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2칸이 남았어요. 2칸이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큰 피자 1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빵 1개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큰 피자 넣어 볼게요. 그냥 큰 피자 15분 남겠죠. 15분 남음. 자, 그러면 또 10분 후 완성된 건 작은 피자랑 여기 있던 요 빵 10분 남은 게 빠지니까 큰 피자 1개 15분 남았던 게 10분 지나니까 5분 남았을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해야 되죠? 우리 빵 하나 집어넣어야 되나요? 빵을 집어넣죠. 빵 20분 남음. 자, 그럼 여기서 5분 후가 되면 작은 피자에 빵 3개에 그리고 큰 피자 1개가 완성될 거고 빵은 15분이 남을 거고요. 그러면 이 15분이 더 지나면 작은 피자 1개, 빵 4개, 큰 피자 그러면 요걸 다 적어주면 10분 그리고 5분, 15분, 50분이라는 얘기네요. 50분. 그러면 정답은 50분이고 저장을 누르면 답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응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버리아 피자 가게 플러스 9점이면 맞춘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푸는 건데요. 뭐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재밌는 논리 퍼즐이었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내려고 이 비버 챌린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비버 챌린지 문제는 스케줄링 문제입니다. 뭐 이를테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음식 조합이라는 거는 뭐 일종의 메모리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메모리 공간 안에서 빵 3개와 뭐 빵 1개, 큰 피자 1개, 작은 피자 빵 한 메모리 공간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한 메모리 공간에서 처리될 수 있는 작업들이 이렇게 있고 그 작업들의 시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작업 시간을 짜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르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정보 선생님들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스케줄링 문제네 라고 떠오르실 건데, 아마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없을 거예요. 그쵸?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문제를 그냥 풀면서 재밌는 퀴즈나 퍼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밌는 퀴즈나 퍼즐을 풀면서 얘들아,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 비버리아 피자 가게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메모리 문제나 OS의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한단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비버 챌린지 지도교사님들께서 해주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를 하고 저장해서 응시 결과를 지금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도전하기로 들어갔을 때는 이 응시 코드는 이제 시험 응시 시간 동안만 칠 수 있고, 응시가 끝나고 나면 바로 결과 확인이 안 되고요. 이 도전하기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비버 챌린지 설명은 간단하게 마쳐 드렸고요. 비버 챌린지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이나 Q&A 게시판들이 있기 때문에 비버 챌린지와 관련된 질문은 무엇이든지 남겨주세요. 정말 무엇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려는 생각뿐이기 때문에 이 비버 챌린지를 활용한 정보 교육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비버 챌린지였습니다.